제가 스타렉스를 한번 거의 진짜 폐차 가격인데 거의 300 좀 중고차입니다. 네, 대리님. 네. 오늘 영상 찍고 싶다고 하셨는데 네. 어떤 영상 찍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제가 찍고 싶은 영상은 새나게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뭔지 아세요, 피디님? 아는데 저희 네. 강아지가 없잖아요, 저희는. 저희는 강아지 같은 자동차들이 있죠. 그래서 세상에 나쁜 자동차는 없다. 이 시리즈를 한번 찍어보고 싶어요. 피디님 같으면 생각해봐요. 300만 원짜리 차를 산다고 했을 때 또 어떤 느낌이 드나요? 솔직히 뭐 컴퓨터도 아니고 300만 원이면은 좀 차 다 썩은 거 아닌가 굴러가나 생각 들거든요. 일반 소비자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저도 중고차 하기 전까지 그랬고 300만 원이면 사실 오토바이 살 수 있는 돈이에요. 근데 300만 원으로 SUV 살 수 있어, 경차 살 수 있어, 심지어 스타렉스도 살 수 있어요. 믿겨지십니까? 어느 정도길래 그렇게 싼지는 저는 가늠이 안 돼가지고. 근데 싼 게 비지떡이라고 모든 차가 싼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싼 차들이 다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차도 있어요. 물론 세상에 나쁜 차도 있고, 근데 무조건 나쁜 차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걸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컨텐츠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이 네. 아무리 알아봐도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오늘 대리님이 상세하게 어떤 게 있는지 궁금증을 좀 그렇죠. 들어주시는 거죠. 저 립밤 한번 바를게요. A few inches later. 자,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차량들의 가격대는 거의 300만 원에서 500만 원 근처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차 종류는 경차, 승용차, 중형, 대형차, SUV, 승합차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자, 뭐가 제일 궁금하십니까, 비디님? 경차가 궁금할 것 같은데요? 저 중형이었는데 다시 정해줘. 경차가 궁금하다고요? 알겠습니다. 자, 경차 먼저 보면 300만 원으로 만약에 경차를 산다? 그럼 저는 스파크를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모닝은 같은 경차지만 비싸요. 스파크보다 비싸기 때문에 스파크가 이제 1세대가 있고 그 다음에 더 넥스트 스파크가 있거든요. 근데 300만 원으로 사기에는 스파크 1세대가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400에서 500까지 쓸 수 있다? 그럼 더 넥스트 스파크가 좋고요. 근데 지금 300만 원 일반 스파크를 구매한다고 했을 때 12년식에서 거의 13년식 요 정도 하고 키로수는 10만 킬로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 정도만 해도 되게 차가 괜찮아요. 근데 스파크도 고질병이 여러 개 있습니다. 일단 제가 스파크 팔고 좀 해줬던 거 기억해보면 머플러 팁 쪽에서 소리가 납니다. 머플러 쪽에서 이상한 웅거리는 소리가 나요. 그거는 머플러 팁을 한번 갈아야 되고, 그것도 한 10만 원 정도 준 것 같아요. 그거 한번 갈고, 그리고 그 디스크가 드럼통이라 그러죠. 드럼통이 고착되는 현상이 꽤 자주 발생합니다. 그거는 뭐 짝당 그때 당시 한 6만 원, 8만 원씩 줬던 것 같은데 뭐 비싼 건 아니에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쇼반 마운트라 그러나요? 그 바퀴 축이 좀 덜컹덜컹 거리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 좀 조심해야 되고, 일단 중요한 거는 연식이 오래됐습니다. 연식이 오래됐기 때문에 당연히 소모품료 한 번씩 다 손볼 각오는 하셔야 되고, 키로수도 거의 10만이 되기 때문에 벨트에서 소리 나면 겉벨트 갈아야 되고, 하체에서 소리 나면 하체 부품들도 좀 볼 생각해야 되고 그렇긴 합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가성비 차를 산 건데 그렇게 고쳐 탈 거면 이런 차를 살 바엔 차에 더 높은 걸 올라가는 게 맞겠죠? 그래서 시운전도 해보고 하체에서 소리 안 나고 엔진 소리 적당하고 미션도 크게 충격 없이, 그리고 브레이크도 잘 밟히는 그런 정상적인 매물을 찾아서 구매한 다음 꼭 해야 되는 소모품료, 오일류만 좀 갈아서 한 1, 2년, 3년 정도 타다가 파는 게 베스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경차는 이 정도 하고, 일반 소비자분들이 좀 많이 전화 주시는 게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SUV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안 될 것 같죠, PD님? 그 가격이면은 거의 8, 90년대 차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생각보다 살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연식이 좀 돼요. SUV로 보면 현대, 기아 SUV 다 돼요. 되긴 되는데 산타페 가오 많이 상합니다. 끌고 다니기에 가오 많이 상해요. 그리고 소렌토 은근히 괜찮습니다. 소렌토 R급 정도 되면 막 못 끌고 다닐 정도는 아닌데 이것도 살짝 가오상합니다. 그래도 산타페보단 덜 상한다. 그리고 투싼 IX 너무 괜찮습니다. 그리고 스포티지, 스포티지는
좀 더 비싼 것 같아요. 차라리 소렌토 R로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량들은 사실 300까지는 힘들고 400에서 한 500 사이면은 정말 괜찮은 거 살 수 있어요. 뭐 키로수는 10만에서 10만 초반 정도 사면 딱 좋을 것 같은데 10만 초반이 됐다 하면 이제 돈이 들어갈 일이 많아진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일반 소모품류가 갈려 있는 거를 찾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꼭 시운전도 해보시고, 그렇게 해서 뭐 하체에서 소리 나거나 엔진에서 소리 나거나 미션 변속할 때 너무 쿵쿵거리지 않는지 이렇게 굵직한 것만 좀 보면 크게 돈 들어갈 일은 없어요. 현대 기아다 보니까 그렇게 막 수리비가 많이 나오진 않아서. 자, 그 다음은 좀 저렴하면서 대형차를 원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십니다. 그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그랜저 HG, 원래는 TG를 추천드렸었는데 요즘에 TG 본 적 있어요, PD님? TG 거의 없죠. 제가 분명히 처음 중고차 할 때까지만 해도 TG 진짜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 TG의 대체제로 HG가 됐고, 가격도 HG가 옛날 TG 가격 나오는 것 같아요. 물론 더 싸게 사면 TG가 맞겠지만 보통 이제 TG 메인문이 들어오면 폐차하거나 수출 날릴 수 있으면 수출 날리고 그렇게 하는 편입니다. 내수는 자신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HG로 좀 넘어간 추세고, HG도 한 500만 원 근처까지 보면 그래도 한 15만 킬로 정도 되는 애들로 살 수 있어요. 15만에서 뭐 한 20만 킬로 사이가 될 것 같은데, 또 고객님들이 오해하시는 게 그런 게 있습니다. 키로수가 너무 많은 거 아닌가? 많죠, 당연히. 가격대가 낮으니까. 그럼 물론 우리가 비싸게 주고 짧은 키로수를 사면 좋겠지만 돈이 없는 걸 어떡합니까? 모자라면 모자란 거에 맞춰 사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굳이 무리해서 사기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HG는 15만 킬로, 20만 킬로 해도 충분히 괜찮은 차량이고, 옛날에 택시로도 많이 탔던 차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5만 킬로가 됐다? 그러면 이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비를 다 해놨던지 정비를 다 안 해놨던지 둘 중 하나입니다. 이런 차를 살 때는 꼭 사기 전에 카센터를 한번 가야 돼요. 이 중고차는 다른 거 볼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엔진오일 갈았냐? 이런 거 묻지 마세요. 그냥 갈았다고 해도 저는 딜러들 말 안 믿습니다. 왜냐면 안 갈아놓고 갈았다 해도 사실 전문가가 아닌 이상 잘 몰라요. 가솔린은 티가 나지만 디젤 같은 건 진짜 하루만 타도 검해지기 때문에 만약에 에어필터만 간 걸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냥 오일류는 그냥 물어보지 말고 그냥 무조건 갈아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봐요. 가서 제일 중요한 거, 엔진 소리가 괜찮은지, RPM은 일정하게 떨어지는지, 엔진 진동과 소음이 일정한지, 간혹씩 이렇게 튀는 막 이런 느낌이 있어요. 이런 거는 피하셔야 되고, 당연히 왜냐면 중고차의 제일 비싼 부품 엔진 미션, 이 두 개만 피하면 됩니다. 이 두 개의 고정만 피하면 나머지는 다 괜찮아요. 그리고 뭐 미션 같은 거 이렇게 앉아서 시동을 걸고 한 단씩 찬찬히 옮겨보세요. 이렇게 그러다 보면 쿵쿵 하면서 변속되는 애들이 있고 부드럽게 되는 애들이 있고, 아니면은 소리는 없는데 이렇게 되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거는 좀 걸르면 됩니다. 일단 이 두 개만 걸러도 저는 한 200만 원 아꼈다고 봐요. 그리고 거기다가 나머지 뭐 타이어도 많고 브레이크 많고 뭐 다른 소리 안 나고 이러면 뭐 더할 나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전하면서 일부러 방지턱도 좀 한번 세게 넘어보세요. 그래야 밑에 쿵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지 덜그덕 소리가 나는지 알 수 있으니까. HG도 마찬가지로 엔진 미션, 뭐 하체 이 정도 보고 괜찮다 하면 카센터 가서 소모품류 어느 정도 갈려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정말 꽤 오래 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싸다고 다 안 좋은 게 아닙니다. 내가 조금의 그 가오 상한만 있으면 충분히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저렴한 승합차 필요하신 분이 있을 거잖아요. 승합차의 최저 가격은 얼마일 것 같아요? 좀 차도 크고 짐 실어야 되니까 한 8, 900? 뭐 저도 그 정도는 돼야 좀 팔 수 있지 않을까 했거든요. 근데 제가 또 경매장을 옛날에 엄청 다녔잖아요. 경매장에 키로수가 30만이 넘는 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휴, 피디님 웃잖아요. 엔진을 근데 새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 진짜 제가 저번에 스타렉스를 한번 17만 킬로짜리, 12만 킬로짜리, 그리고 33만짜리 이렇게 세대 나와서 다 봤습니다. 그날 거짓말 아니고 33만짜리가 제일 좋았어요. 33만을 탔다는 건 장거리를 많이 탄 거고, 그리고 33만을 탔다는 건 일단 수리가 다 됐다는 게 보증이 된 거예요. 관리를 잘 했다는 그렇죠. 많이 탔다는 거니까. 그렇죠.
많이 타려면 아무런 관리를 안 하고선 탈 수가 없습니다. 자동차는 예민한 물건이기 때문에 부품 하나하나가 맞지 않으면 정말 많은 수리비가 나오고 더 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자동차가 고장났을 때는 웬만하면 최대한 빨리빨리 조치를 취하는 게 좋고, 제가 그때 갔을 때 12만 킬로를 제일 기대하고 33만짜리는 사실 한번 그냥 보고 싶었어요. 어떤 차길래 경매 시작가가 160만 원이면 거의 진짜 폐차 가격인데 이거 폐차 가격 사와도 재밌겠다 해서 한번 보고 싶어서 갔다가 와, 상태가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저처럼 와서 보신 분들 그거 얼마에 사간 줄 알아요? 잘 모르겠는데. 그 정도의 차의 시세는 저는 솔직히 한 350, 400에 팔아야 되지 않나 싶었어요. 아니면 그거보다 더 싸거나. 그래서 그냥 이 가격에서 더 오르지 않으면 내가 사야겠다 라는 생각했는데, 저처럼 직접 가서 운전해 본 사람들이 얼마에 사갔냐면 거의 300 초반에 사갔습니다. 그게 뭔 소리냐면 그 정도로 관리된 거 이제 저희는 다 알잖아요. 이거 정말 관리 잘한 차다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중간한 20만 킬로 나쁜 차보다는 얘가 더 잘 팔리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거 가져가서 한 400에 팔아야겠다 이 생각 했을 것 같아. 저도 그 생각 살짝 했는데, 저는 이제 조금 수납차를 많이 안 해봤다 보니까 무서워서 못 샀는데, 지금이라면 저도 똑같이 한 300까지 눌렀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타일스 같은 화물차는 무조건 싸다고 안 좋은 게 아닙니다. 키로수 많다고 배제시키면 안 돼요. 만약에 내가 정말 저렴하게 꼭 써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가서 검수하고, 분명히 그런 빛이 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을 뽑아서 사게 되면 정말 돈 아낀 거라고 생각합니다. PD님, 스타렉스 자동차에 보통 외판수가 몇 판 정도 나오는지 아세요? 4-5판? 4-5판? 에이, 문만 해도 4개인데? 자동차의 총 판수는 대략 한 11판에서 13, 14판 정도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저희가 한 판에 거의 10만원 초반대로 도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전체 도색을 저희는 올돌이라 그러는데, 뭔 소리야? 올돌이를 하게 되면 거의 뭐 100만원에서 120만원 사이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스타렉스는 많이도 안 해봤지만서도 절반은 올돌이 했던 것 같아요. 아, 중고차 상사 상품화 해놔도 아픈 애들 많아요. 근데 걔네보다는 안에 마음을 봐주세요. 엔진, 미션, 뭐 하체 이런 걸 봐주셔야지. 겉에 보면 스타렉스는 이 가격에 절대 사면 안 됩니다. 마음 아파요. 근데 어차피 집 옮기면 네. 또 부셔버릴 게 뻔하기 때문에. 어차피 또 긁어. 어차피 또 긁히고 사이드미러 박살나고, 어차피 스타렉스는 그렇게 타는 겁니다. 뭐 25년씩 아니잖아. 24년씩 아니니까 그냥 편하게 타세요. 그냥 일용이잖아요. 그냥 그렇게 해서 한 25만 킬로, 30만 킬로 싸게 사서 5만 킬로 타고 폐차해도 전 본전이라고 봐요. 얼마나 좋아요. 스타렉스도 분명히 싸고 좋은 차 있습니다. 근데 많지 않아요. 그럼 보석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출중한 딜러랑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 준비해서 촬영해봤는데, 이 영상 보시는 분들한테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팁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정도 가격대는 개인이 사기보다는 좀 좋은 딜러를 만나서 좀 자기보다 꼼꼼하게 봐줄 수 있는 딜러와 함께 구매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리프트 띄우는 것도 제한이 생길 거고, 개인으로 가셨을 때. 그리고 띄웠다고 해서 볼 수가 없잖아요. 내가 이게 무슨 어디 부위고 뭐가 문제고 이런 거 알 수 있으면 혼자 가셔도 충분히 더 싸게 살 수 있습니다. 왜냐면 알선 수수료 이런 게 안 들어가니까. 근데 어차피 내가 이런 좀 저렴한 차를 찾고 있다면 최대한 문제없을 차를 골라줄 만한 딜러를 잘 고르는 것도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저와 박 실장입니다. 저희는 가격대가 높은 차량도 많이 하고 있지만, 정말 그 낮은 차량, 뭐 예를 들어서 정말 빠듯한 예산으로 이 정도 차를 찾아주세요 하는 그런 알선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항상 만족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 최대한 나중에 사가서 문제 없을 만한 차량들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 팔았는데 고장났다고 나 몰라라 하지도 않고요. 저희는 절대 전화 안 받거나 그런 치졸한 짓 하지 않습니다. 뭐 그냥 제가 수수료 받은 만큼 다시 수리비로 돌려드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또 대표님한테 말하면 되니까 저희한테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고, 그럴 고장 없는 차량을 골라드릴 자신 있으니까 딱 좋은 차로 보답을 좀 드리겠습니다. 딱 한마디만 하면은, 대님이 생각할 때 세상에 나쁜 중고차는 있다 없다? 있다. 가격이 싼 차는 나쁜 차도 아니다? 아니다. 가격이 싸다고 나쁜 차 아닙니다.
분명히 관리 잘 된 차 있어요. 그런 게 싸고 좋은 차입니다. 차는 고쳐가면서 타면 됩니다. 많이 들어갈 건 제가 어떻게든 피해 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선은 PD님 저희가 오늘 이렇게 세상에 나쁜 차는 없다 컨텐츠를 찍어봤잖아요. 네. 이런 걸 좀 시리즈물로 찍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고객님들께서는 많은 가격대별로 많은 차종별로 원하실 것 같아요. 정보가 많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오늘은 사실 300에서 500만 원 사이로 한번 맞춰본 거고 그 다음에는 1000만 원, 그 다음에는 뭐 2천만 원, 그리고 1000만 원대 수입차 카테고리를 나눠서 한 번씩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리즈물처럼. 그렇게 해서 저희가 뭐 고질병, 어느 정도의 시세, 수리비, 뭐 어느 정도의 정비 이런 거를 좀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면 그래도 고객님들께서 이 차를 구매하실 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자주는 아니지만 조금씩 세상에서 나쁜 차는 없다 컨텐츠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